자, 오늘은 원격 수업 네 번째 시간이죠. 여태까지 그 정적분에 대한 개념을 다 배웠어요. 이제는 그 정적분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잘 풀기 위한 팁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이렇게 교과서 138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자, 교과서 138페이지. 자, 기함수, 우함수 들어봤니? 뭐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고 우함수는 그렇지 y축 대칭이죠. 그런 함수들, 그러니까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잘 파악하면 우리가 정적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설명 해볼게. 일단 첫 번째, 자, 마이너스 x의 함수값과 x의 함수값이 똑같아.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x를 대입하는 함수값이 똑같아. 이때 x는 임의의 실수를 얘기하는데,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뭐라고 부를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뭐라고 부를까?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우습게 하잖아. 여기는 함수는 마이너스를 우습게 하잖아. 그래서 우함수라고 하고, 대표적인 우함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x제곱이 있어. 그러니까 y축 대칭인 함수들은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함수가 y는 x제곱과 같은 그런 이차 함수죠. 자, 보다시피 어떤 특징이 있냐면 y축 대칭이고요. 이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른다. 이때 자,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래 끝과 윗 끝에 부호만 다르다고 하자. 아래 끝과 윗 끝의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를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잘 봐. 일단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a의 함수값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a 함수값이 어때요? 똑같잖아. a의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a 함수값이 똑같고요. 이게 생기는 두 넓이가 같은 값을 갖겠네. 그러니까 이 함수상으로 이 정적분을 계산했을 때는 뭐가 나온다? ES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ES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절반만 적분해서 2배 하면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0부터 a를 적분했을 때 s가 나오니까 절반만 적분해서 2배를 하면 전체를 적분했을 때랑 같은 값을 갖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절반만 적분한 다음에 마지막에 2배를 해도 괜찮겠네?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우함수야. y축 대칭이라면 그리고 아래 끝과 윗 끝의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다면 그냥 절반만 적분해서 2배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니? 자, 그럼 구체적인 좀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그 우함수는 뭐 x제곱도 있지만 x 4제곱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면 뭐 x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하나 같은 값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함수거든. 그래서 우함수를 적분할 건데 이렇게 아래 끝과 윗 끝에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면 이 녀석은 그냥 0부터 3까지 적분해서, 즉 절반만 적분해서 2배 하면 되니까 좀 계산을 편하게 할 수가 있잖아. 괜찮니? 그럼 이번에는 기함수에 대한 대칭성을 한번 얘기해 볼게. 칸이 좀 부족하니까 이건 좀 지우겠다. 이렇게. 요건 되겠지? 자, 두 번째. 자,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랑 x의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다고 하자. 그러니까 부호가 달랐을 때는 한쪽에 마이너스 추가하면 같겠죠. 자, 이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하거든. 기함수. 왜냐하면 안에 있었던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잖아. 그러니까 외우기 쉬우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우습게 하니까 우함수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기 때문에 기함수잖아요. 이런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고요. 대표적인 기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x 세제곱, y는 x 5제곱, y는 x 7제곱 이렇게 지수가 짝수인 정정할게. 지수가 홀수인 x n제곱 꼴들이야. 이런 거 이렇게. 봐봐 원점 대칭이지. 그래서 원점 대칭 그리고 기함수라고 한다. 자, 이 녀석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a의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a 함수값이 부호만 달라. 그러니까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아래 끝과 위 끝의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다고 할 때 이 적분값은 볼 것도 없이 뭐다?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들의 넓이가 똑같잖아. 첫 번째 적분 구간에서는 fx가 음수니까 정적분의 값이 마이너스 넓이인 마이너스 s가 나오겠죠. 두 번째 적분 구간에서는 fx가 양수니까 바로 정적분의 값이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적분했을 때는 마이너스 s와 s를 더한 거니까 이때는 0이 되겠다. 좀 알기 쉽게 설명해보면 이런 거지 뭐. 자,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적분한 거랑 0부터 a까지 적분한 걸 더한 거랑 똑같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것은 마이너스 a에서 0이랑 적분하는 것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랑 0부터 a까지 적분하는 것은 합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적분 구간에서는 이 그림상으로 마이너스 s고요. 자, 두 번째 적분 구간에서는 이 그림상으로는 s가 되니까 이렇게 두 녀석이 만나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우함수면 아래 끝과 위 끝의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를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지우자. 어떻게 하면 된다? 절반만 적분해서 2배 하면 되고요. 어떤 함수가 원점 대칭인 기함수일 때는 아래 끝과 위 끝의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를 때는 정적분의 값은 볼 것도 없이 0이다. 이런 얘기죠 뭐. 이해되니? 자,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야. 여기가 뭐 마이너스 8이야. x의 5제곱이야. 이렇게 지수가 홀수면 기함수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 끝과 위 끝의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은 똑같으니까 볼 것도 없이 뭐겠다? 0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게 바로 그 어떤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한 정적분이야, 정적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 토대로 해서 조금만 더 심화시켜 볼게. 자, fx가 첫 번째 fx가 x의 2n 제곱이라 하자. 물론 n은 자연수야. 이렇게 지수가 짝수일 때는 이 친구는 뭐다? 우함수죠. 왜냐면 한번 생각해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봐. f-x는 마이너스 x의 짝수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니까 그냥 x의 2n 제곱과 똑같고요. x의 2n 제곱은 fx잖아. 어때?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랑 x의 함수값이 똑같죠? 그래서 지수가 짝수면 x의 2n 제곱은 바로 우함수가 되겠다. 이거 잘 기억하고. 그럼 이번엔 어떤 얘기를 할까? 자, 만약에 fx가 x의 2n 마이너스 1제곱 n이 자연수일 때 이때는 지수가 홀수잖아. 이때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죠. 왜냐면 생각해봐.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x의 홀수 거듭제곱이죠. 지수가 홀수일 때는 밑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굳이 괄호를 쓸 필요 없겠다.
마이너스 x의 2n-1제곱. 여기는 2n-1제곱은 x에만 적용이 되는 거야. 뭐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근데 x의 2n-1제곱은 fx고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반영했을 때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자, 안에 있었던 그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 친구는 기함수고요. 원점 대칭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거 잘 기억해. 자, 지수가 짝수면 우함수, 그리고 지수가 홀수면 기함수야.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만약에 우함수끼리 더했을 때 어떻게 될까? 자, 우함수끼리 더했을 때 어떻게 될까? 자, 결론만 얘기하자면 역시 우함수예요. 이렇게. 자, 엄밀한 증명은 하지 않을게. 그리고 기함수끼리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도 기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우함수끼리 더하면 우함수고요. 기함수끼리 더했을 때는 기함수가 되고요. 그러면 우함수와 기함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함수 아니면 기함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y축 대칭이 아니면서 원점 대칭도 아닌 그런 함수 있잖아.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가 섞여서 더해지면 섞여서 더해지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대칭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우함수끼리 더했을 때 우함수고요. 기함수끼리 더했을 때 기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이제 실수배를 곱하는 거야. 실수배 이렇게. 자, 우함수에다가 실수배를 곱했을 때 어떻게 될까? 여전히 보다 우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실수배를 해도 대칭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수를 곱한 거야. 어디다가? 기함수에다가. 그래도 역시 보다 기함수가 돼요. 물론 조건이 필요해. C는 0이 아닌 실수일 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곱하기예요. 자, 우함수끼리 곱했을 때 어떻게 될까? 결론은 우함수야. 좀 와닿지 않으면 실험을 해볼 수 있잖아. 자, 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는 바로 지수가 짝수인 x제곱, 또 x의 4제곱 있겠죠? 자, 지수가 짝수인 친구끼리 곱했어.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해야 되잖아요? 어때? 여전히 지수가 짝수죠? 그래서 우함수끼리 곱했을 때 여전히 우함수구나. 그러면 기함수끼리 곱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때도 기함수가 될까? 자, 기함수라는 것은 뭐 지수가 홀수인 친구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할 건데 3과 5를 더하면 어떻게 돼? 8이 되잖아. 그러니까 홀수끼리 더했을 때 짝수가 되죠. 그래서 기함수끼리 곱했을 때는 기함수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서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으면서도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가 되잖아요. 자, 앞에서 기함수와 우함수를 더했을 때는 죽도 밥도 안 됐었지. 대칭성이 사라졌었지. 그런데 기함수와 우함수를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실험을 해보면 되잖아요. 자, 기함수의 대표주자 x의 세제곱, 우함수의 대표주자 x의 제곱이 있는데 홀수와 짝수를 더했을 때 뭐가 된다? 홀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함수와 우함수를 곱했을 때는 기함수가 되는구나. 이해되니?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기 누가 있냐면 y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8x가 있어요. 지금 4x 세제곱은 어때? 지수가 홀수니까 기함수가 되죠. 앞에 있는 실수배는 기함수, 우함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지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지수가 홀수니까 보다 기함수고요. 두 번째 항은 어때요? 이때는 x의 1제곱, 지수가 홀수니까 여전히 기함수죠. 기함수끼리 뺀 거니까 이 녀석은 기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니? 그 다음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8x 4제곱 그리고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10이 되겠다. 일단 여기 있는 두 친구는 어때요? 지수가 짝수니까 우함수잖아. 이렇게. 근데 10은? 자, 10과 같은 상수는 어때? 10과 같은 상수는 이렇게 y축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수, 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이 친구는 뭐다? 우함수야. 그러니까 지금 우함수끼리 더하고 뺀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체도 뭐가 된다? 우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이 친구는 y축 대칭이고요.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서도 원점 대칭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건 어때? y는 x 4제곱 마이너스 8x 7제곱이야. x 4제곱은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이땐 지수가 짝수니까 볼 것도 없이 우함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x의 7제곱은 지수가 홀수니까 기함수죠. 그러니까 우함수와 기함수를 뺀 거니까 이럴 때는 뭐다? 대칭성이 사라져서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쫙 본인이 백지 위에다가 쓸 수가 있어야 돼. 자, 필기할 사람 좀 필기하고.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서 고개를 끄덕이면 뭐 그때는 이해한 것 같지만 본인의 기억력을 좀 신뢰하지 말어. 어차피 시간 지나가면 다 까먹거든. 그래서 좀 정리 좀 해놔. 자, 그럼 이제 자, 138페이지. 자, 드디어 138페이지 활동 여기다 쓰자. 활동 3번을 풀어볼게. 오케이. 자, 활동 3번은 어떤 문제냐면,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을 한대요. 어떤 녀석이냐면 x의 9제곱 그리고 플러스 5 x의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3 dx.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우리가 배운 대로 정석적으로 풀고요. 두 번째는 직관적으로 빨리 풀어볼게. 일단 잘 보면 x의 9제곱 그리고 x의 세제곱, 이 친구들은 지수가 홀수니까 어떤 함수예요? 기함수잖아. 그리고 5x 4제곱 그리고 3. 자, 지수가 짝수거나 아니면 상수 함수면 우함수가 되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아보자. 끼리끼리. 자, 우함수끼리 모아보고요. 기함수끼리 모아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정적분을 다음처럼 나눌 수 있지.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로 열고 x의 9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기함수끼리 뺐으니까 이 친구는 기함수죠. 이렇게. 자, 그리고 플러스 인테그랄.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로 열고 여기는 x의 9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똑같은 걸 썼지. 자, 다시 내가 가끔씩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자, 지금 그런 경우죠. 자, 남는 것은 5x 4제곱 그리고 플러스 3 dx. 자, 이때는 우함수끼리 더했으니까 전체 함수가 우함수가 되죠. 그러면 기함수인데 아래 끝과 윗 끝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이 계산할 것도 없이 전체는 값이 0이야. 그리고 이 친구는 아래 끝과 윗 끝의 부호는 다르지만 절대값은 똑같고, 자,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니까 그냥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0부터 2까지 절반만 적분하고서 뭐 하면 되겠다? 2배 하면 되잖아. 물론 이때 피적분 함수는 5, x의 4제곱 더하기 3이 되겠죠. 복잡한 계산을 생략할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건데, 실전에서 이렇게 풀지 않는다. 딱 다음 함수를 봤을 때는 기함수를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 끝과 윗 끝의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를 때는 기함수를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어차피 적분해도 0이 되니까. 그리고 곧바로 여기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니까 가운데 과정은 생략할 수가 있어야 돼, 실전에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138페이지에 있는 정적분에 관한 팁을 좀 배웠죠. 그러니까 특수한 케이스일 때,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가 기함수거나 그리고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인데 아래 끝과 위 끝의 부호는 다르지만 절대값은 똑같아. 자, 그럴 때는 정적분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함수의 대칭성을 잘 활용하면 좀 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여기서 수업이 끝난 줄 알았지? 자, 아직 하나 더 남아있어. 자, 이번에 교과서에 나와있지 않지만, 교과서에 나와있지 않지만, 우리가 수능 문제, 모의고사를 잘 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도함수의 넓이와 그리고 원래 함수의 y값의 증가량에 관한 개념을 좀 얘기해 볼게.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거야. 자, 오늘의 두 번째 팁이야. 자, 금방 끝낼게. 잘 봐. 책은 없지만. 자, 도함수의 넓이는, 자,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땡땡이다. 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자, 도함수의 넓이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원래 함수의 땡땡이다. 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자, 괄호 안에는 y값의 증가량의 절대값이다. 좀 뭔가 말이 어렵지? 자,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 잘 봐. 여기 x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도함수 f'x가 있어요. 자,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4고 1이라 하자.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을 이렇게 표시해 볼게. 그리고 쭉쭉 내려보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우리는 그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통해서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알 수 있잖아.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는 f'x가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두 번째 구간에서 f'x는 음수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 fx를 대략적으로 그린 거야. 원래는 뭐 매끄러운 곡선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f'x와 x축으로 둘러싼 넓이가 4잖아. 이 넓이가 4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할 수 있냐면 원함수인 fx의 y값이 4만큼 증가한 거예요. 이해되니? 자, 요만큼의 값이 뭐냐면 4란 얘기야. 자, 두 번째 구간에서 넓이만큼 y값이 감소해서요, 요만큼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원래 함수 그래프의 y값의 증가량의 절대값이다. 그러니까 넓이만큼 증가하고요, 넓이만큼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여기 한번 가보자. 자, 거의 다 끝났어. 집중해.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f'x가 있어. 이렇게 f'x야. 이때 x축과의 교점을 표시하고 밑으로 좀 내려볼게. 이렇게. 그리고 교점의 x좌표를 AB를 하자. 그리고 여기 있는 넓이를 s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구간에서 f'x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원래 함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네. 이렇게. 물론 직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직선이 아니겠지. 선생님은 fx의 그 캐리커처, 대략적인 증가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의 함수값이 뭐야? a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fa잖아요. 이렇게. 이 점의 함수값은 뭐야? 자, 선생님 사라지는 거 아니야. 분필 떨어졌어. 자, 요 점의 함수값은 fb가 되잖아요. 정말로 이 두 점의 y값의 차이가 이 넓이가 될까?
우선 여기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f'x는 여기 있는 구간에서 양수니까 그럴 때는 그냥 정적분하면 넓이가 나오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지금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구간에서 f'x는 양수니까 그냥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겠죠? 근데 f'x의 부정적분이 뭐야? f'x의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가 뭐야? 뭐 수많은 함수가 있겠지만 그 수많은 부정적분 중 하나가 바로 fx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x에다가 b를 대입하면 fb고요.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fa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fb에서 fa를 뺀 값이 fb에서 fa를 뺀 값은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잖아요. 그게 뭐다? s라고요. 여기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넓이만큼 원함수의 y 값이 증가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제 두 번째는 f'x가 음수일 때 한번 해볼게. 이번에 f'x가 이렇게 어떤 구간에서 여기 있는 구간에서 음수일 때 A를 할게. 이거는 f'x고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라지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구간에서 f'x는 음수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하겠죠. 이게 바로 원래 함수 fx라고 하자. 그럼 요즘의 함수값은 뭐야? a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fb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전의 함수값은 뭘까요? b에 대응되는 함수값이니까 fb가 되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정말 t가 될까? 우선 t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면 되니? 아니지. 지금 여기 있는 구간에서 f'x는 음수니까 정적분을 했을 때 t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t가 나오죠?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마이너스를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자, f'x의 한 부정적분은 fx가 되고요. 이제 정적분 하면 되지 뭐. a부터 b까지. 그러면 x에 b를 대입했을 때 fb가 되고요. x에 a를 대입했을 때 fa가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마이너스를 분배했을 때 결과는 fa 마이너스 fb야. 자, 이 선생님 잘못 썼지? 이거 고개를 끄덕이고 들었다면 반성해야 돼. 이건 fb가 아니라 a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니까 fa가 되겠죠? 그럼 fa에서 fb를 뺐을 때 그 값은 바로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고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t라는 거잖아. 그래서 선분의 길이는 t가 된다. 그래서 넓이만큼 감소했다는 거야. 이해되니?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만큼 원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래서 이 말 뜻은 잘 기억하자. 자,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 교과서 149페이지의 10번 문제야. 자, 걱정하지 마. 이건 풀지 않을 거야. 이건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풀 거니까 오늘 배웠던 거 잘 활용해서 한번 풀고서 다음 시간 강의 들어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정적분에 관한 그 팁을 2개 배웠죠. 기억나니? 첫 번째 팁이 뭐야? 바로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정적분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팁은 바로 요거죠. 도함수의 그래프의 x축과 둘러싸인 넓이는 바로 원래 함수 그래프의 y값의 증가량의 절대값이다. 이거 잘 기억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수업 끝났고, 자, 다음 시간에는 149페이지 10번 문제랑 그리고 적분 개념의 마지막인 속도와 거리 해볼게. 수고 많았어.